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투자 인사이트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해보죠. 자, 삼성. 제가 옆에서 봐도 좀 답답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건데, 파운드리 사업부가 내년까지 라인을 다 채웠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주가 계속 빠져서 뭔가 시장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전 솔직히 지금 해요. 아, 이거는 뭔가 오해가 시작됐다. 시장의 오해가. 이거는 아니 작년 이맘때나 연초까지만 해도 야, 얘네 파운드리 되면 엄청나 했는데 이제 실제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저도 뭐 계속 확인도 했고, 삼성 파운드리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오스틴에 캐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인치 캐파가 이제 기흥에 주로 있고요. 하성에 이제 8인치, 10인치가 같이 있습니다. 8인치 웨이퍼 캐파가 월 10만 장. 그 다음에 12인치가 40만 장입니다. 8인치는 나누기 2.25를 하면 12인치가 되고요. 그러면 대략 4만 장에서 5만 장 정도가 삼성의 웨이퍼 캐파인데 가동률 100%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5에서 그렇죠. 18%. TSMC처럼 한 20% 올렸다고 그건 아니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이틴을 올렸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들은. 그러면 가동률 100%의 가격 오르면요, 이익 안 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익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이 가는 국면에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요 55페이지 자료는 좀 꼭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TSMC랑 우리가 뭐 많은 기업들, 뭐 인텔도 그렇고 보면 회사가 속이고 싶어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단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TSMC의 파운드리, 매출액 파운드리 영업익률 저희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콜컴의 AP 매출액, AP 영업익률 저희는 알 수 있죠. 삼성은 몰라요. 반도체에 다 묻어 있어요. 그렇지, 섞여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비즈니스가 빚을 발할 때도 묻혀 있으면 저희 이익이 메모리 이익인지 그렇게 강조하는 파운드리 이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숙명입니다. 삼성이 어느 시점까지는 아마 시장 애널트한테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주지만 우리 공표되는 자료에는 아마 반도체 토탈로 아마 보여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가치가 빚을 발하려면 저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투자자들이랑 미팅을 해보면 부장님처럼 잘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투자자 중에서도 아직도 LSI랑 파운드리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LSI는 설계하는 비즈니스고 파운드리는 그거를 생산하는 공장이죠. 비즈니스고 분명히 구분된 비즈니스인데 혼용해서 보는 분이 많습니다. 헷갈려서. 그래서 그 기업 가치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미지 센서는 소니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온세미 뭐 이런 기업들이 비교 대상 기업인 거고,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는 뭐 콜컴이든 뭐 이런 기업이 비교 대상 기업들인데, 그래서 LSI가 지금까지는 이미지 센서만 좀 이익이 의미 있게 났어요. 엑시노스 쪽은 어려웠다는. 뭐 어려웠죠. 엑시노스가 이제 드디어 AMD랑 제품이 나오는데, 이번에 제가 엑시노스 220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왜 중국어로 되어 있을까? 이 제품 설명이 그걸 한번. 이게 이 말은 제가 잘 몰라서 AMD가 얘네들한테 디자인해 준 건가요? 그러니까 참 GPU를 이제 설계를 해서 줬습니다. 아, 얘네한테 달게 해줬구나. 그러니까 엑시노스는 여러분 AP고요. AP는 그 CPU 플러스 GPU 플러스 NPU가 합쳐진 걸 우리가 보통 AP로 부르고 휴대폰 같은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의 이제 AP는 지금까지는 이제 ARM의 설계도를 그대로 써서 삼성이 마더파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RM의 GPU는 말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콜컴의 GPU는 저희가 아드레노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AMD 하면 이제 GPU는 이제 RNDA라고 자기들이 네이밍을 하는데 그 2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GPU가 좋으면 스마트폰, 저도 뭐 어쨌든 게임을 좀 하지만 훨씬 더 명암비나 이런 게 좋아져서 사실감이 느껴져요. 마치 게임 컨솔. 소니의 뭐 플레이스테이션 수든 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같은 그 정도의 느낌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GPU가 왔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직접 하던 ARM에서 받아서 마더파이 한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AMD 솔루션에서는 첫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공식적으로는 뭐 4나노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네. 기존 5나노보다 개선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가칭 4나노라고 얘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왜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엑시노스는 대부분 삼성전자한테 팔고 그렇죠. 삼성 스마트폰에서 많이 썼죠. 태블릿, 웨어러블에 들어가는데 네네. 왜 중국어로 되어 있을까를 한번 이거 고민을- 저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포, 비보, 샤오미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싼 거예요. 성능이 이 AP가. 좋은데 이렇게 제가 가성비. 뭐 가성비도 있지만 우리 8억대의 중화권 스마트폰에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연간 8억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 애플이 합쳐서 5억대를 생산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훨씬 많이 생산하죠. 아. 근데 지금까지 그 중에서 3억 2천만 대를 하웨이라는 회사가 생산했어요. 그렇죠. 그 기린칩. 예. 네. 그거는 하이실리콘.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그렇죠. 설계를 그렇죠. 했죠. 예.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쓴 거고 예. 오포, 비보, 샤오미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퀄컴하고 미디어텍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그냥 그렇게 했구나. 예. 네. 왜냐하면 자기가 설계할 능력도 예, 아니고 예, 예, 그렇게 네. 가고 싶지도 않고. 네네네네. 근데 이제 하웨이 시장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AP는 미디어텍, 퀄컴이 또 그 정도는 못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빈 공간이 있구나. 삼성밖에 없는데 삼성이 제품이 좋으면 네. 나쁘면 그래도 좀 그렇죠. 투자하겠는데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솔직히 좀 삼성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중화권 친구들도 대놓고 못 썼던 거죠. 왜냐하면 오포 비보는 삼성한테 디스플레이, 배터리, 네. 카메라 다 받잖아요. 네. AP까지 쓰면 네. 짝퉁처럼 느낌이 옵니다. 네. 그냥 브랜드에다가 오포 붙인 거예요. 삼성이 네. 다 만든 거에다. 그거 자체도 좀 근데 AP는 또 자존심이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AP는 근데 자기들이 물량이 계속 늘기 때문에 네. 미디어텍이 지금 물량이 못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 제품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게이밍에 특화된 음. 스마트폰이라 해서 또 자기들이 네이밍을 부를 수도 있고 해서 네. 이 엑시노스가 이제 제대로 매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 네네네. 삼성이 뭐 공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하게 협력사를 통해서 추정한 내용 네. 들어보면 이제 2021년에 이제 AP 매출액이 한 4조 정도 됐고 네. 한 AP가 엑시노스가 삼성이 올해가 한 1억 2, 3천만 개 팔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뭐 언론에 노출된 뉴스이긴 하지만 2억 3천만 개 얘기가 있어요. 거의 더블라네요.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저처럼 추정하면 안 되죠. 더 좋게 봐야 되는데 여기는 참고로 테슬라향 SOC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참고로. 테슬라 거 저기 만들죠. 14나노 제품도 네네. 이 SOC에 포함된 네. 거고 어쨌든 이게 이제 매출이 늘면서 이익률이 좋아져요. 네. 그 수치까지는 넣어두면 좀 공격당할 것 같아서 네네. 1억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는 이제 올해 한 4조 정도 되는데 네. 내년에 한 5.2조 정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2억 화소가 나오거든요. 이제는 이 단위는 참고로 10억 원입니다. 야, 이게 조구나. 10억 원. 네. 네. 5.2조고 기타는 이제 드라이버 IC. 근데 네. 어제 삼성이 파운드리 이제 좀 공개하면서 소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미지 센서는 이제 참고로 이제 65나노에서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들어가는 로직 IC는 이제 28나노에서 만들거든요. 이미지 센서 밑에 이제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뭐 어제 공개된 파운드리에는 이미지 센서까지 이제 17나노에서 만든다고요. 네. 그러면 이거 원가 개선 부지 되거든요. 가뜩이나 이미지 센서는 네. 내 것이 공정에서 만드는데 네네. 공정이 한 번 더 업이 되는 거죠. 파운드리 자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판에서 더 많이 찍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작게 만드니까 더 많이 찍어내서 더 싸게 만들어서 원가 경쟁력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품목하고 그다음에 올레드 드라이버 IC도 이제는 네. 17나노에서 만든다고 하거든요. 뭐 65나노 이런 데서 만드는 거를. 그럼 그동안에 캐퍼 증설하는 게 빚을 버는 더 거라고. 그렇죠. 내 따위가 많이 나와서 네. 규모의 경제가 막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걸 어제 공개를 했고 물론 그게 내년에 바로 적용될지는 좀 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LSI 매출액이 올해가 11.6조인데 내년에 한 14조 정도 저희가 네, 보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좀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삼성의 파운드리 매출액이 뭐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올해가 한 16조라고 하는데 발표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20조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엑시노스랑 네.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 만드는 거는 네. 파운드리지만 이건 내부 매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엑시노스를 만들려고 할 때 저기 시스템 LSIV에서 삼성 파운드리 쉽게 하면 회사가 다른데 부서에다가 맡긴 거죠. 이 회사한테. 이게 삼성전자 한 회사에 여러 회사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만큼 매출을 빼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 조정이라고 저희가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파운드리가 매출이 많아도 정말 시스템 반도체를 LSI랑 파운드리 합친 거를 제가 시스템 반도체를 부른다면 이게 정말 매출이 TSMC가 작년에 한 50조 매출인데 삼성이 진짜 50조 되려면 그럼 뭐 파운드리만 50조 되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지만 LSI랑 합치면 어느 시점에 가능하겠죠. 예. 그러려면 외부 고객을 무지 늘려야 됩니다. 지금 제일 큰 외부 고객은 퀄컴하고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그런 거래선이 이제 확대되려면 이제 게이트 올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올해부터 이제 외부 고객 비중이 50%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동안에 뭐 엑시노스하고 내부 고객만 하다가 작년까지는 이제 그게 훨씬 더 많았고요. CIS 저기 뭐 이미지 센서 자기네 회사 거 하다가 이제 남의 회사 거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도 충분해졌고 실력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딜리버리 리스크도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외부 고객들이 이제 삼성이랑 많이 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매출액이 순수 매출, 그러니까 외부 고객 파운드리 매출이랑 LSI 합친 게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시스템 반도체 매출액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매출액이 16.4조였고 올해가 20조, 뭐 늘었죠. 한 4조 늘었고, 근데 영업이익은 작년이 2조였고 올해가 1.4조. 이유는 1분기에 텍사스 공장이 오스틴 공장 문 닫아가지고 매출 적자가 났죠. 그래서 네네네. 이번 분기에는 다시 6천억 이상 흑자가 납니다. 이 두 비즈니스가. 근데 6천억 가지고는 좀 약하죠. 회사 전체 규모에서는 뭐. 그래서 이게 분기에 1조씩 나면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바뀝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아니 너무 좋은 뉴스 많은데 왜 주가에 반응을 안 하는데 영업이익에서 보여줘야지 저는 반응한다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분기를 저희가 1조 정도 봅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내년도는 LSI랑 파운드리 합쳐서 저기 외부 매출 파운드리 합쳐서 저희가 27조 보고 있고요. 올해가 20조고 그다음에 매출 영업이익은 올해가 1.4조인데 올해는 일회성 손실이 많았고 내년에는 파운드리 P를 올렸고 풀캐파에 가동률 10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기에 1조 나와야죠, 당연히. LSI 합쳐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3.7조 정도 나오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전사 이제 영업이익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60조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뭐 10%면 6조지만 10%는 좀 안 되겠지만 뭐 하이 싱글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회사가 결실이 나온 게 주주에 돌아갈 수 있는 결실인 거죠. 이익이 나야지 이게 배당까지 연계되는 거죠. 참고로 그 최소한 이 사업부는 TSMC 멀티플을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체 밸류에이션 높이는데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 당연히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온통 수요티지고 어디다가 맡길 데가 없고 뭐 UMC마저 지금 풀캐파 막 받아주질 않으면 받아주는 데만 있으면 맡기려고 할 텐데 이 반도체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회사들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제 특히 게이트 올라운드를 삼성이 이제 저도 소통할 때 제가 오늘도 한번 삼성에 물어봤어요. 그 어제 뉴스 보니까 내년 상반기로 일정이 앞당겼는데 맞나요 하니까 그거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양산할 게이트 올라운드를 내년 상반기라고 왜 말을 했을까 저는 싶어요. 훨씬 성능이 개선됐다고 보는 거죠. 내부적으로 수율이든 성능이든 이런 게 시장이랑 소통할 정도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출시 일정을 앞당기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당연히 3나노니까 뭐 큰 칩에 그걸 적용 안 할 거고 AP에 적용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뭐 당연히 자기 제품부터 하겠죠. 엑시노스부터 마루탄가.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엑시노스 3나노를 적용했는데 우리 또 많은 또 삼성이 또 그걸 아마 공개를 할 거예요. 벤치마크 테스트 해보니까 기존 뭐 우리 5나노보다 이렇게 개선되었다 이런 거를 전력 소모는 뭐 한 40% 줄고 성능은 뭐 한 50% 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익까지 막 나면 물론 3나노 때문에 이익 나는 건 아닐 거예요 내년에. 그거는 뭐 다른 가동률 100%랑 파운드리 P 올리고 그다음에 GPU 더 팔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엑시노스 220 더 팔고 이미지 센서 더 팔아서 이익이 나는 거지만 그래도 이익까지 기존 성장에서 나면서 미래 청사진까지 보여주면 과연 주가가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그리고 멀지 않아요. 저도 내년 하반기라고 하면 좀 그냥 스케줄대로 하는데 내년 상반기라고 어제 뉴스 나온 거 보고 또 저는 혹시나 뉴스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크로스 체크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게이트 올라운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하면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지난번에 대만 뉴스에서 나왔던 지적이었고 삼성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고 자기는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디지타임비에서 삼성이 헤매고 있다는데 뭐 항상 그래 얘기했어요. 5나노 안 되고 있다 삼성인데
컨퍼런스 콜 할 때 5나노는 적용된 게 이미 탑재돼 있는데 안 되고 있다고 막 디지타임즈가 기사가 예를 들면 네. 삼성이 이제 우리 투자자 컨퍼런스 콜에서 수정해주고 있고 우리 잘 되고 있고 이미 납품하고 있다. 네. 똑같이 3나노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 양산 시기를 앞당겼다는 건 아까 게일싱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AMD 시대는 같다. 똑같이 우리 게이트 오란드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양산한다. 이 말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완성을 했다. 이 기술을. 거예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때문에 뭐 나머지 사업부 좋아지는 거 폴더블이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든 뭐 파운드리든 LSI든 지금은 다 묻혀 있는데 네. 저는 뭐 이제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네. 왜냐하면 이게 기여를 하는 시점이 이제 네. 점점점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은 단계적으로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DDR5가 또 내년에 뭐 비중이야 뭐 한 10% 20%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그게 또 나오는 시점에 되면 메모리 좋은 것 메모리가 지금은 좋지만 메모리가 나빠질 거란 것 때문에 나머지 엄청나게 투자가 돈 벌기 시작한 게 다 한마디로 폄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DDR5 나와가지고 D램에 대해서도 좀 시각이 바뀔 때는 이게 동시에 물밀듯이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뭐냐면은 반도체는 이렇게 전력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 한 번에 얼만큼 많은 전력을 넣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접촉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인데 그 접촉을 늘리려고 모양새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면 슈퍼핀 공정보다 이게 더 진보된 공정인 거죠? 슈퍼핀은 어차피 3D 핀팻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3D 구조고,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면하고 위에만 있는 거고, 게이트 오렌지는 밑에 면에도 들어갔으니까 4개 게이트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훨씬 더 통해 무겁게 집적도를 높일 수 있죠. 짧고 굵게 빵빵빵 전류를 쏴준다고 그랬으나 그렇게 되는 공정이라서 훨씬 선진 공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모든 효율성이 올라가고 전력 소비량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2나노를 적용한.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2000 뭐 당연히 4년인가 뭐 그 정도 얘기했고 뭐 그거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냥 삼성 열심히 하는구나 보고 3나노를 적용한 1세대 제품이 내년 상반기 앞당겨졌다는 게 전 중요하고 그다음에 2단계 제품이 이제 2023년에 나온다고 했고 여기에 이제 또 강조했던 게 이제 기존의 28나노의 보통 이미지 센서는 이제 이미지 센서 자체보다는 로직 IC를 28나노에서 만들었는데 어제는 이미지 센서까지도 17나노에서 만들고 드라이브 IC까지도 17나노에서 만들어서 훨씬 더 뭐 전력 소모는 39% 줄고 그다음에 뭐 효율성은 40% 높아지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참 이제는 뭔가 자신감을 가져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진짜 이쪽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계속 쏟아부으면서 사실 저 그 CIS 빼고는 계속 쏟아부으면서 개고생을 하고 있어서 야 얘네 이렇게 못해 뭐 돈만 퍼붓지 뭐 이거 돈 먹는 하마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하겠군요. 분위기가.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 저도 아주 오래전에 삼성전자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2만 원대도 저는 봤거든요. 제가 처음 에너지 할 때는. 근데 그때는 이제 TV에서 돈 벌어가지고 반도체 투자했거든요. 근데 반도체에서 메모리에서 번 돈을 다 거기 투자했잖아요.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 그 투자한 지도 한 10년이 넘어갔는데 이제 좀 의미 있는 결과물이 이제 프라핏으로 매출로서가 아니라 프라핏으로 장착하는 공곡점에 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아주 쉽게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드디어 삼성전자 안에 TSMC가 잉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TSMC가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건 없던 것이 있긴 있었지만은 좀 뭐랄까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없던 게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신성장 사업이 이걸 성장 산업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으나 워낙 어렵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감히 성장 산업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 산업이 붙었으면 주가의 멀티플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냥 기본적인 멀티플, 역사적 멀티플을 적용을 했다면 뭔가 옵션이 생긴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바이오 업체로 따지면은 좋은 신약을 개발을 해 성공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아마 제가 오늘 계속 우리 센터장하고 얘기하면서 센터장님의 약간 답답한 심정이 뭔지가 느껴졌어요.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 투자자들이 이 멀티플에 대해서 삼성전자 멀티플의 이익에 대해서 고민이 아니라 멀티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내년에 현실화된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이 500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엉덩이 싸움이 시작됐다. 엉덩이는 어떻게 잘 붙이느냐 하는 싸움이 시작됐고 다른 분들은 뭐 주가 빠지니까 목표가 내리고 뭐 손절해라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하고 일종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보면 그 언택트 수혜주들이 막 주가 많이 오를 때 삼성전자가 10월 달까지 주가 쉬었어요. 5만 원, 6만 원대 계속 기리하게 쟤는 뭐 다른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고. 그러다가 11월 달도 갑자기 한 5만 원에서 9만 원 얼마면 60%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를 때 뭐 서버 디램이 좀 뭐 가격 오르는 징후 오른 것도 아니고 내년 1월부터 오를 것 같다는 징후 때문에 급등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기대감이 무르익는 시점에 오스틴에 정전이 나니까 적자 나는데 뭔 하면서 폄하가 된 거지. 그게 뭐 우리가 진행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이 성과가 나오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지쳐 있었던 과정인데 이제는 뭐 실적도 3분기는 정말 다시 역사적인 파운드리 LSI 이익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또 가동률 100%에다가 또 조기에 또 GA를 양산을 하고 엑시노스 2200 같은 경우에는 뭐 물량 자체가 2배가 더 는다. 뭐 매출이감 조 단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미지 센서는 이미 끝판왕이 돼서 소니는 64메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어가소까지도 되고 뭐 M&A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부분도 향후에 또 노력을 할 거고 여기에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하면 BOE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또 가격을 훼손할 거야 하는데 폴더블은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 폴더블이 이제 매스 시장이 되는 시점입니다. 삼성전자도 뭐 당연히 폴더블 폰을 뭐 내년에 1000만 대 이상 판매하겠지만 오포, 비보, 샤오미가 더 달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경우에 저도 폴더블을 쓰지만 폴드는 디램 12기가 쓰는데 샤오미 신제품 스펙 보니까 16기가 쓰더라고요, 디램을. 그러니까 디램을 뭐 모바일이 메모리 컨텐츠 그로스가 여러분 메모리가 아니고 디램이에요, 디램. 네, 디램을 좀 이제 증가율이 좀 모바일에서 제한적일 줄 알았는데 애플 4기가 씁니다. 폴더블 쓰니까 또 이게 또 업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드라이브 IC가 여러 개 들어가고 그래서 폴더블과 삼성 스마트폰 자체도 내년에 또 좋아지거든요. 이거 바운더리 좋아질 때 LSI 좋아질 때 나머지 사업부터 같이 좋아져요. 유일한 게 이제 노이즈는 이제 디램 가격 한번 쉬었다 간다. 근데 DDR5 때문에 길게 쉬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가 현재 상황인데 현재 주가는 DDR5는 언제 출시될지 모르겠고 뭐 출시되더라도 별 기여 못할 거고 내년에는 DDR4가 내년 연말까지 줄기장창 빠진다 이제부터. 그 주가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 메모리 가격 빠지는 것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메모리만의 회사가 절대 아니라는 걸 내년에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건 시점은 언제부터냐. 내년에 그거 아닌 걸 보여주는 걸 알겠는데 시장이 언제 반영될 거냐. 요거를 지금부터 재는 시간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게 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삼성이 어쨌든 올해 우리가 1월 말에 공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저하는 정책 3년간 어쨌든 잉여연금의 뭐 50% 그리고 자녀 재원이랑 뭐 그런 건 비슷하고 배당금만 바뀌었죠. 소폭 올려줬죠. 그래서 1,440원을 아마 연간으로 주고 나누기 4로 줍니다. 근데 조기 한원 3년에 한 번씩 모아줘 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익이 더 나면 준다는데 올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실적 발표 뭐 나지만 뭐 연간으로 한 54조 영업이익 날 것 같고요. 그럼 조기 한원 해야죠. 그 정도. 조기 한원 하면 500원에서 600원 정도를 한다고 보면 작년에 한 1,500원 이상 했으니까 3년 누적치를 나누기 4하면 500원인데 올해 실적이 저기 19년 20년보다는 많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500원에서 600원 정도라고 보면 분기에 한 하여튼 344원 하면 거의 1,000원 가까이 줄 수도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배당도 매력적인 거니까. 왜냐하면 연간 배당은 뭐 하여튼 뭐 2.7%지만 분기 배당으로 보면
그렇죠. 매출만 갖고 있어도 그걸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유, 오늘 노은창 센터장님하고 정말 뜨거운 짧지만 굵고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드디어 우리 팩 겔싱어 CEO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드디어 뭔가 좀 풀려주자. 야,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저도 되게 최근에 제일 반가웠던 두 가지 뉴스. 네. 겔싱어랑 기계의 내년 상반기 양산이라 해서 네네. 혹시나 늦어지면 또 네.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근데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정말 우리 인텔은 엿을 매기셨죠. 한 2년 이상 엿을 매긴 것 같아요. 예측 가능성을 자꾸 어렵게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들이야 협상을 하지만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디램 익스체인지도 저도 6월달에 그 상황을 보고 좀 톤다운을 하고 서버 디램 가격이 빠질 수 있겠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저도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저도 얘기를 해보면 너무 완고해요. 회사 입장은 4분기 가격 못 깎아줘. 못 깎아준다는 의미는 안 팔겠다는 의지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출하량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올해. 네. 그래서 마이크론도 아마 가격이나 보다는 네. 그 출하량이 줄어서 아마 매출액 가이던스를 보조로 줄 수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출하량은 저는 주는 거로 잡았어요 4분기 네네. 메모리 반도체를.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격 인하되는 거로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4분기에 만약에 가격이 안 빠지고 네. 출하량이 줄어서 매출이 줄고 네. 이익이 좀 준다면 네. 시장은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네. 협상하면서 서로 부드럽게 협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네. 그렇지만 너무 또 디램 익스체인지 이런 데서 너무 공포 분위기 만드는 게 네. 약간 팩트랑은 좀 다르다는 걸 아는 순간만큼은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전력난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매수하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네네. 조금 네.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신 말씀은 유통업체들 쉽게 얘기하면 디램 익스체인지 그다음 트렌드 포스, 네, 트렌드 포스. 이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전망하는 전망과 업체들의 생각이 지금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않았죠. 다른 적 처음 봤습니다. 저는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추정할 때 그냥 평균치대로 제 의견 조금 넣어서 추정하면 편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물론 저는 고객의 말이 맞다고 보죠 항상. 고객이란 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말이 맞다고 보죠. 그렇지만 저렇게 칩 메이커가 강경하면 이제 가격을 예를 들어 10을 깎을 거를 덜 깎을 수도 있는. 그렇죠. 안 팔어. 이렇게 하면 너희들 좀 있으면 DDR5 찾을 거 아니야? 그래. 이걸 자꾸 깎아달라면 덜 깎는 애한테 DDR5 먼저 줘?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DDR4 가격이 인하된다고 저도 보고서에 썼기 때문에 근데 일부 증권사나 이런 데서 무지막지하게 20% 10몇 프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것도 조금은 너무 한쪽 얘기만 들은 거 아닌가. 제가 삼성 하이닉스라도 DDR5를 팔아먹으려면 지금의 그러니까 약간 손실을 감수할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DDR4 가격을 너무 떨어뜨리면 DDR5 가격에 충격을 주니까 맞습니다. 덜 팔고 말지. 덜 팔고 가격 덜 떨어뜨리고서 덜 팔고 DDR5 정상가 받고.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예, 그게 정확하게 칩메이커의 스탠스입니다. 40% 이상 비싸게 받을 건데 DDR4 가격 많이 떨어뜨려 놔버리면 40% 비싸게 받아도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협상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갈등은 첫째는 이제 출하량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그렇게 공시를 한 거고 한참 시장이랑 소통을 한 거고 근데 시장은 하도 디램 익스체인지 이런 데서 가격 빠진다고 하니까 가격 빠지는구나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출하량 감소한 건데 사실은 가격은 유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시장이 언제 인식하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가이던스 이번 달 말에 있는 컨퍼런스 콜이 그래 중요해요. 그리고 이 컨퍼런스 콜 발표할 타이밍이 PC 디램은 분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10월에 계약하면 그 가격이 그대로 가요. 11월, 12월. 그 10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서버 디램은 월 계약인데 보통 이제 월 말에 나오죠. 그러니까 서버와 PC 디램이 동시에 고정 가격이 나오는 타이밍이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이던스를 4분기를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4분기 가이던스 안 준 적은 없죠. 네.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고정가격 발표하는 날이라서 그게 디램 익스체인지가 말하는 5에서 10% 하락이 아니라 네. 생각보다 완만하면 네. 뭐 그러면 이제 그럼 시장이 바로 반응할 수도 있겠네요.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네. 또 반대의 논리는 그래 이번에 못 깎았으니까 그거만큼 내년 1분기에 더 깎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제가 보기엔 DDR5가 다가오면은 그 논리만 또 네. 주장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왜냐면 칩메이커 업체들 저도 최근처럼 우리 칩메이커 회사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시장이 너무 오해하고 있다. 자기 상황은 안 그런데. 네. 근데 고객들이 생각하니까 네. 그런 저희 같이 뭐 리서치하는 사람이 고객 생각도 또 네. 칩메이커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네. 전달자 역할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 정도로 평평한 적은 제가 에너지탑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공급사의 스탠스도 좀 공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급사의 스탠스는 전부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한쪽으로 쏠렸으면 또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바이어스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리서치 펌의 바이어스에 네. 이제 많은 컨센서스가 많이 네. 그쪽으로 좀 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 센터장님 말씀이 다른 뭐 감히 말씀드리면 다른 우리 반도체 애널 분들의 시각을 많이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들으면서. 예, 좀 들으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것 같다는 느낌 들으면서 전 좀 들었거든요. 네. 아, 오늘 정말 너무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해주셔서 와, 이거를 진짜 여러분 축복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무료로 들을 컨텐츠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황송하고 저희 TV에 나오셔갖고 해주시니 좀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예, 뭐 저 이거 잘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느끼시겠죠? 제가 이 정도로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노구장 센터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